안녕하세요. 아테나 라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6가지 핵심 역량 중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공부가 쉬워지는 학습의 원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가 쉬워지는 방법이 있다. 우리 아이들이 확 귀가 열릴 것 같은데요. 우리 아이들이 게임을 이렇게 재미있어 하고 또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게임에서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공부를 보다 좀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으려면 학습, 즉 공부의 원리를 먼저 알고 그것에 맞게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훨씬 쉽게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좀 다소 학습만을 다룬다라고 하면은 지루해할 수 있는데 이번 시간은 이렇게 좀 흥미를 좀 돋아줘서 이번 시간에 원리를 잘 알고 공부를 기존보다 우리가 좀 쉽게 해보는 방법을 알아보자 라고 해서 도입을 끌고 나가시면 좀 집중을 시켜놓고 수업을 진행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먼저 학습의 의미를 좀 살펴볼 텐데요. 학습이라고 하면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보통 아이들은 공부 그러면 배우는 것 이걸로만 생각을 하는데 이 의미를 살펴보니까 뭐래요? 배우고 익히는 것이래요. 그래서 요거는 한자 뜻풀이를 보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배울 학, 익힐 습, 한자를 좀 풀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이해를 하기가 보다 좀 수월하겠죠. 자, 먼저 배울 학부터 좀 살펴볼게요. 여기 양손에 그죠? 어린아이가 책을 들고 어떻게 해요? 가르침을 본받아서 깨우친다 라는 의미의 배울 학이고요. 또 익힐 습을 보면 어때요? 어린 새가 이 날개를 퍼드덕거려서 스스로 날기를 연습한다 라는 의미의 습, 즉 익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어미새가 이 새끼 새를 나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솜털이 보송보송 나서 깃털이 이렇게 나면 어떻게 해요? 그 다리로 이 어린 새를 딱 잡고 올라가서 어떻게 높은 곳에서 딱 떨어뜨리면 새끼 새가 살기 위해서 막 버둥거릴 거잖아요. 그런 과정, 그러니까 떨어지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일보 직전에 다시 낚아채서 다시 높은 곳에서 다시 떨어뜨리고 또 새끼 새가 버둥거리면 또 밑에 떨어지기 전에 다시 올리고 이 과정을 100번 이상을 이렇게 반복했을 때 이 어린 새가 비로소 날개 바람을 타고 나는 법을 배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익힌다라는 과정이 굉장히 좀 어렵고 한 번에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그냥 어찌 보면 그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인강을 듣고 그 듣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가 다 배웠다. 또 배웠으면 공부를 다 한 거다라고 착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이번 그 학습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깨우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목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학습은 어때요? 균형을 잘 이루었을 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렇게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배우는 것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어때요? 익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배우고 또 배웠는데 또 하루에 2시간, 3시간, 심지어는 5, 6시간씩 배웠는데 공부를 했는데 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좋은 결과는 나오지 않는 거야? 라고 하면서 어때요? 아이들이 좌절하고 난 공부는 내 적성이 아닌가 봐 라고 하면서 포기하게 되고 그런 일련의 그런 과정들이 무수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너희들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습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게끔 어찌 보면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너무 배우는 것에만 우리 아이들을 내몰아서 우리 아이들이 정작 익힐 시간이 없었던 그런 잘못된 부분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공부를 할 때는 어때요? 배우고 익히는 것. 기존에는 배우는 것에만 너무 치중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는 어때요? 익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시간의 일부를 할애해서 익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들을 강조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람의 뇌를요, 컴퓨터에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정보 처리 과정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우리 아이들이 어렵지 않게 요 활동지는 잘 채워가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또 이런 과제를 수행하면서 한글이나 뭐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 아이들이 해봤기 때문에 그걸 떠올리면서 요거를 채우라고 했을 때 어렵지 않게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고요, 빈칸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켜고 내가 사용
사용할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다음에 내가 원하는 자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행평가나 선생님이 내준 과제를 미리 좀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필요한 어떠한 내용을, 텍스트를 어때요? 그 프로그램 안에 입력을 시키죠. 키보드로 또는 뭐 그림도 넣고요. 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내용을 입력을 시키고 내용을 다 정리를 다 했다면 그 다음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뭐예요? 그렇죠. 바로 저장하죠. 저장을 하자고 컴퓨터를 그냥 꺼버리는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입력했다면 반드시 저장을 하고요. 이 저장해서 마무리된 자료를 선생님한테 제출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네, 출력을 해야 되죠. 프린트를 해서 다시 한번 쭉 점검을 합니다. 오타가 있는지, 혹시 틀린 부분이 있는지, 또 내가 원하는 어떤 그림의 크기나 이런 게 아니라고 하면 다시 어때요? 수정해서 재입력을 하고요. 또 재입력을 한 걸 다시 저장하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활동들을 컴퓨터 작업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아래 순서대로 한번 채워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뒤에 나오는 학습의 과정과 이게 다 연결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면 어때요? 입력, 저장, 출력, 재입력. 이 과정대로 이 컴퓨터의 정보 처리 과정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런 입력, 저장, 출력, 재입력의 과정을 우리 학습에 맞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원리를 알면 재미있는 학습 했는데요. 사람의 뇌와 컴퓨터에 굉장히 많이 비슷하다. 그래서 그 과정을 이 뇌에서의 정보 처리 과정과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도 한번 이해해보자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뇌에서도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학의 부분은 굉장히 짧고요. 어때요? 습의 부분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기존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죠. 거꾸로 했어요. 배우는 건 많은데 익히는 시간이 적었죠. 그러니까 학습의 원리에 어긋나는 형태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내가 많은 시간 투자해서 공부를 했어도 어때요? 원리에 맞지 않았으니까 제대로 내가 원하는 결과, 좋은 성과를 낼 수 없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이 그림을 가지고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우리 학습을 할 때 뇌에 들어오는 다양한 어떤 정보는 어때요? 받아들이는 입력을 먼저 하고요. 입력을 한 정보를 필요한 것을 선택해서 저장을 합니다. 중요한 건 어때요? 뇌에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을 선택해서 저장을 한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좀 강조해 주시고요. 이렇게 저장한 내용을 어때요? 필요할 때 적절하게 꺼내서 내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수업을 잘 들었다면 복습을 통해서 저장을 하는 거고요. 저장한 내용을 시험 보기 전에 또 문제풀이 과정이나 이런 때 어때요? 내가 적절하게 꺼내서 내가 원하는 답을 잘 썼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내가 원하는 답, 오답이 있었다면 어때요? 다시 재입력을 하는 거예요. 올바른 정보를 다시 저장을 하는 과정이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제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뇌에 들어오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입력의 과정부터가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집중을 하지 않고 그냥 대충 이렇게 듣기 때문에 저장할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필요한 것을 선택해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어떤 친구는 아예 제대로 듣지를 않아서 정보 자체가 없어서 저장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제대로 듣지를 않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즉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모르다 보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암기를 해야 되고 막 이런 과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공부할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지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잘 들어서 무엇이 중요한 건지, 즉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체크해놨다가 복습하는 과정에서 잘 저장을 해요. 그리고 출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올바르게 잘 저장을 했는지 이런 과정을 되돌아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보통 우리 아이들한테 평소에 공부 어떻게 하니? 라고 질문을 해보면요. 뭐 학원을 다녀요. 문제집을 풀어요. 이렇게 많이 해요. 물론 학원 다니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죠. 근데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문제집을 바로 푼다는 거예요. 저장, 즉 반복,
복습을 하는 과정 없이 문제풀이만 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성과를 낼 수 없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요 하나의 과정이 빠져 있으니 원리에 어때요? 부적합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올바르게 요 프로세스에 의해서 내가 어느 부분이 그동안 부족했었나. 아, 나는 학교 갔다 오면 수업 시간은 잘 들었는데 복습은 잘 하지 않고 그냥 문제풀이만 했었네. 앞으로는 복습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게끔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게 바로 뒤에 활동으로도 연계가 되니까 그 부분을 잘 기억했다가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됩니다. 자, 뇌와 컴퓨터의 어떤 정보 처리 과정이 비슷하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뇌에서 정보 처리 과정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애트킨슨과 쉬프린의 기억 단계 모형에서는 뇌에서 습득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을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입력에서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오죠. 그러면 보통 이 다양한 정보가 감각 저장소라는 곳에 일단 짧게 저장이 돼요. 감각기억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보들은 그냥 쉽게 사라지는 정보들이에요. 그래서 무수히 많은 자극들 중에서 주의를 기울이면 그 주의를 기울인 정보는 해마의 단기 기억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해마의 단기 기억으로 저장이 되어 있던 것들을 반복 또 부호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어때요? 심피질로 장기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뇌에서 습득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이 감각 기억, 단기 기억, 장기 기억에 비로소 이렇게 다 도달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어떤 정보를 그때그때 맞게 출력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부분을 앞서서 뇌 그림을 통해서 입력, 저장, 출력, 재입력을 이야기했다면 연결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줄긋기 활동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이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이 프로세스를 우리 선생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4단계 학습의 원리, 뇌의 정보 처리 과정, 컴퓨터의 정보 처리 과정을 연결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나한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걸 정리하는 페이지가 바로 이 페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의, 입력, 저장, 출력의 과정에서 내가 예습, 수업, 복습, 시험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우리가 모든 어떤 다양한 자극에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습을 좀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습을 통해서 다음 수업에 있을 어떤 핵심적인 내용, 중요한 내용을 미리 점검을 하고 내가 한번 뇌에 익숙하게 이렇게 입력을 해놓은 상태에서 수업을 들으면 수업 시간에 어때요? 주의를 기울이기가 훨씬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습을 통해서 수업 시간에 흥미를 유발시키고 또 이런 핵심을 잘 찾아서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게 예습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습을 통해서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끔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예습을 했다면 수업 시간에는 어때요? 최대한 집중해서 이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잘 듣고 선생님이 이건 중요한 거야,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하는 부분도 잘 체크를 해놓고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 중요한 것들을 잘 기억을 해놨다가 수업 시간 이후에 어때요? 복습을 통해서 장기 기억으로 저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가 장기 기억으로 저장된 그런 정보들이 올바르게 이렇게 잘 입력이 되어 있는지 저장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평가, 즉 문제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문제풀이를 통해서 내가 앞서서 장기 기억으로 저장해놨다라고 생각을 했으나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기억을 했으나 어떤 중간에 오류로 인해서 잘못된 정보를 입력을 해놓은 경우도, 저장을 해놓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출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어 있는 것 맞나? 내가 저장한 정보가 올바른 정보인가? 라는 것들을 문제풀이 과정에서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습, 수업, 복습, 평가, 학습의 원리, 학습의 과정과 컴퓨터의 정보 처리 과정을 연결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봤어요. 그러면 내가 부족했던 건 무엇인지, 주의, 입력, 저장, 출력의 과정 중에서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한번 적어보고 그 이유도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보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새로운 다짐을 통해서 내가 잘못된 부분을 알았다면 올바른 방법으로 실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연결시킬 수 있게끔 선생님들이 강조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는 입력의 과정이 부족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쓰라고 했더니 수업 시간에 친구하고 장난도 많이 치고 제대로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복습은 그래도 그동안에 했었나 봐요. 그죠? 그래서 본인이 예습 수업, 복습, 평가 이 네 가지 과정 전부 다 안 했어요. 막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 내가 가장 부족했던 거 또는 내가 그러면 이 중에서 단 하나라도 먼저 좀 실천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또 무엇인지 그래서 추가로 하신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입력의 과정이 부족했으니까 앞으로는 수업 시간에 장난치지 않고 제대로 듣겠다. 이게 이제 새로운 목표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아이들하고 다시 한번 말을 바꿔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다짐도 친구들 간에 이렇게 공유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앞으로는 오늘 배웠던 이번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수업 시간에 또는 공부하는 장면에 잘 적용해서 정말 학습의 원리를 완전히 꿰고 열심히 실천하는 친구로 성장할 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많은 독려도 해주시고요. 응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수업 마칠게요. 감사합니다.